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뭐 모두 다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의 그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면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동독서독의 그 통일과 남북한의 통일과 비슷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미크로미스트에서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으로 기획 기사 같은 걸 쓴 거죠. 그거를 제가 그 유심히 들여다본 이유는 우리나라 통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독일 통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독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통일이 됐는데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걸 살펴본 거죠. 그걸 보니까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동독이 굉장히 그 서독에 비해서 그러니까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의미가 있냐면요. 통일 전에 서독이 그 서유럽에서 제일 부강한 국가였어요. 그다음에 동독이 동유럽에서는 가장 부강한 국가였어요. 그 양쪽에서 각각 제일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지면은 엄청나게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동독이 예전보다는 잘 사는데 기대만큼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 동독 주민의 소득이 서독 주민의 85% 정도 된대요, 지금. 그 다음에 물가는 더 싸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비슷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독 사람들은 서독에 대해서 부러운 게 많이 있었대요, 그 전에. 통일이 되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만큼 살지 못한다. 여전히 서독보다 못 산다.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도 나타난대요. 여러 가지 수치로. 그 통일이 되자마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넘어갔대요. 그 이주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사회가 변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제가. 그런데 그게 적응하는 사람과 부적응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적응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게 메르켈 총리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독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할 수 없었어요. 나이도 들고 체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졌겠죠.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고 근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이주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가 되니까 그 동독 인구의 80%가 한때 실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업이라는 게 있구나 실제로.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땅의 소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동독 지역은 대부분의 땅을 그 서독인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갖고 있대요. 동독 지역이 원래 국유지잖아요.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거를 그 나눌 때 소유권이 발생했을 때 그 소유권이 동독 사람들한테는 거의 가지 못했나 봐요.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나는 이제 여태까지 땅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소위 말해서 외지인이 다 땅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땅이 걱정되죠. 자기 땅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삶 자체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30년 지난 지금에서는 약간 이제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더 좋아지진 않는다. 이 지역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이런 체념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왜 30년이 지나서 이런 그 검토를 하는가 이런 거예요. 반성을 하는가. 근데 재밌는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30년 동안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하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가해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면은 쉽지 않다. 즉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모두 다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의 그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요. 그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예를 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동독과 서독은 그 남북한처럼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외세에 의해서 그 패망의 대가로 분열된 것뿐이잖아요. 그냥 쪼개진 거예요. 동독과 서독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증오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남북은 다르죠.
남북은 전쟁을 3년씩이나 했었고 뭐 사망자만 100만 명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그 어떤 골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그 북한이 지금의 그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동독은 당시에는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그러니까 동독 소련의 그 통일과 남북한의 통일과 비슷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기사는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고 그 서독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효과적이진 않았다. 여전히 벽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동독 지역은 쇠락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통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이고 모두에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